네, 계속해서 3장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어떤 회로 소자에 E는 125에 사인 377T고요. I는 25에 사인 377T일 때 이 소자는 어떤 소자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위상이죠. 지금 전압의 위상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0도, 전류도 오메가 t 플러스 0도입니다. 그러면 E와 I는 동위상입니다. 위상이 같다. 전압과 전류 위상이 같은 건 뭐다? R만 존재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저항, 순수한 저항만 있을 때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이 된다. 2번 봅니다. R1이 15ohm과 R2가 45ohm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예요. 그러면 합성 저항은 우리가 1장에서 배운 것에 의해서 10 플러스 40에서 합성 저항이 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100V 60Hz의 정연파 교류전압을 인가할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로 오른 것은 했는데 보세요. 지금 100V는 뭐요? 2장에서 배운 내용에 의하면 아무런 언급 없이 100V라 하면 이것은 실효값입니다. 100V 실효값. 네. 그래서 전류로 오른 것은 했을 때, 그럼 실효값 전류 얼마예요? 실효값 전류는 저항, 합성 저항 50분의 100 하니까 2A가 됩니다. 2A. 맞죠? 그러면 이 전류를 순식값으로 나타내면 얘가 분명히 전체 장분의 실효값 전류니까 이 전류는 실효값 전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전압이 실효값 전압이면 전류도 실효값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순식값식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인 오메가 t 앞에는 최대값이 들어갑니다. 전류의 실효값이 2니까 최대값은 2루트 2가 됩니다. 2루트 2의 사인 지금 주파수가 60Hz죠. 60Hz일 때는 얼마? 377T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답이 2번. 2루트 2의 사인 377T. 여기에서 중요한 것. 이 전압이 100V가 아무런 언급 없을 때 실효값이라는 것. 네, 명심을 해주시고, 전류도 실효값이고, 순식값에는 사인 앞에 최대값이 들어가서 루트 2를 곱해준다는 것. 이 문제는 2장의 내용을 또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죠. 3번입니다. 0.1 헨리. 헨리의 단위를 쓰는 것은 L이죠. L이 0.1입니다. L이 0.1 헨리. 리액턴스가 377ohm. XL이 377ohm일 때 주파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리액턴스는 377인데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은 2파이 FL이죠. 따라서 묻고 있는 주파수 F는 2파이 L분의 XL입니다. 그래서 2파이 L은 0.1이고요. XL 유도성 리액턴스는 377 계산하니까 답이 600Hz가 됩니다. 네. 근데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보세요. XL은 J의 2파이 FL인데 이러한 경우는 보기에 방향을 뜻하는 J가 없죠. 모든 문제는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보기를 보니까 J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J를 무시하고 크기만 고려하면 되고요. 또 어떤
문제는 J까지 고려된 것이 보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해서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3번에는 4번 600Hz가 되고요. 4번입니다. 314mHz의 인덕턴스입니다. L이 314mHz. mHz는 헨리로 바꾸면 0.314 헨리가 됩니다. 120V 60Hz 교류전압 갔을 때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20V는 시료값입니다. 시료값. 말 없으면 시료값 60Hz. F는 60Hz일 때 전류는 여기서도 묻는 전류는 뭐겠어요? 전류는 시료값 전류입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죠? 시료값 전류. 따라서 전류는 R분의 V인데 L만 존재하는 회로에서는 뭐다? XL분의 V가 됩니다. 시료값 전류니까 시료값 전압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XL은 오메가 L 2파 FL입니다. 2파 곱하기 60 곱하기 L은 0.314. 전압은 120V 하니까 약 1A가 된답니다. 4번에는 답이 3번 1A. 5번입니다. 인덕턴스 20mH 코일에 또 L은 20mH.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0.02 헨리가 됩니다. 20mH는 0.02 헨리. 시료값 전압이 V가 50V, F가 60Hz입니다. 이때 코일에 축적되는 평균 자기 에너지는 얼마냐?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코일에 축적되는 평균 자기 에너지라고 해서 여기에서 평균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가 평균 에너지라는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똑같이 시료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요? 2분의 1의 LI의 제곱입니다. L 값은 알고 있으나 전류를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4번 문제에서 했습니다. 2분의 1의 L에 I는 얼마다? XL분의 V죠. 전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L 값은 0.314. 예, 여기 20mL니까 0.02죠. 0.02 혹은 20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3승 곱하기 XL은 2파 FL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주파수 60 곱하기 L값 0.02라 할게요. 0.02 분의 V는 얼마가 돼요? V는 50입니다. 50의 제곱 하면은 이 값이 0.44줄이네요. 그래서 5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계속해서 6번이에요. 6번. 정전 용량 C만의 회로. 우리가 5번까지는 L만의 회로였는데 6번 C만의 회로입니다. 100V 60Hz 거리가 60mA 전류 고른다. C는 얼마냐 합니다. C는 근데 지금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으니까 XC를 구할 수가 있죠. 즉 IC는 XC분의 V이기 때문에 XC는 IC분의 V입니다. 그러면 XC를 먼저 구해요. 전류가 60mA입니다. 60mA는 60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3승 분의 전압이 100입니다. 하니까 XC가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옴 1.66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3승 옴이에요. 그러면 또 보세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C입니다. C
C와 XC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고 2파이 FC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C는 2파이 F에 넘어오죠. 넘어오면 XC분의 1. 2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60 곱하기 XC 값이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분의 1 하면 계산기를 그대로 두드려 보시면 1.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나옵니다. 그리고 정전 용량의 C의 단위는 페럿이거든요. 페럿인데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없애는 대신에 마이크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앞부분에 10의 배수 있죠.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가 됩니다. 따라서 1.56 마이크로 페럿. 그래서 6번에는 4번. 7번입니다. 1000Hz. 주파수 F가 1000이랍니다. 1000Hz. 5mH인 유도 리액턴스. L이 5mH입니다. 같은 용량 리액턴스를 갖는 C값은 얼마나 합니다. 5mH인 유도 리액턴스 같은 용량 리액턴스를 갖는 C값은 얼마냐. 무슨 말이야? XL과 XC가 같다는 거죠.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다. 그러면 XL은 XC고 XC는 얼마? 2파이 FC분의 1에서 묶고 있는 것은 지금 C값 묶고 있죠. C값.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XC를 구해야 되고 XC를 구하기 위해서는 XL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XL은 오메가 L은 2파이 FL인데 주파수가 1000 L이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미리엘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계산하면 XL이 31.4옴이 나와요. 31.4옴. 그런데 뭐다? 같으니까 XC도 31.4옴입니다. 그럼 C값 얼마요? 앞에서 했죠? C는 2파F XC분의 1 2파이 곱하기 F1000 곱하기 XC는 뭐요? XC는 XL과 같으니까 31.4가 됩니다. 분의 1 이렇게 하면은 5.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면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6승 없애는 대신에 마이크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5.07 마이크로 페럿. 7번에는 2번입니다.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죠. 말만 조금씩 바꾼 겁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XL과 XC가 같다 그랬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회로로 보면 공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들은 보면 위상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문제에서 위상을 고려해야 될 경우도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다. 그것은 보기의 1, 2, 3, 4의 형태를 먼저 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보기의 형태가 8번 같은 경우는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 위상이 고려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상까지 신경 써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8번 봅니다. 0.1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C는 0.1 마이크로페럿입니다.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 F가 주파수 F는 1kHz. kHz니까 1000Hz가 되겠죠. 최대 전압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최대 전압이
2000V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압 2000V라고 하면은 이것은 실효값이에요. 실효 전압인데 이 문제는 최대 전압이 20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 전압 VM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돼요. 전류의 순식값은 얼마가 되느냐 합니다. 일단 위상을 한번 보면 보기에 지금 위상이 고려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상을 고려해야 됩니다. 위상을 보시면 C만화의 회로죠. C만 있는 회로입니다. 그러면 C만 회로에서는 우리가 VL, IC, 인터체인지 IC 있죠. C에서는 전류가 앞서고 L에서는 전압이 앞섭니다. 즉 C에서는 전류가 앞선다. C만 있으면 몇 도? RL, RC면은 세타지만 C만 있다, L만 있다 그러면 90도죠. 그러면 C만의 회로면은 뭐다? I가 90도 앞선다는 겁니다. 앞선다. 맞죠? 그래서 위상은 플러스 90이 됩니다. 플러스 90. 그 다음에 전류의 최대값을 구해요. 전류의 최대값은 뭐다? C만 있으니까 XC분의 전압의 최대값이죠. 전류의 최대값이니까 전압의 최대값 대입하면 되고 전류의 실효값이면 전압의 실효값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류의 실효값을 하면 봅니다. XC는 2파이 FC분의 1 분의 VM 하면 계산기로 해주시면 돼요. 주파수 1kg는 1000. C는 얼마? 0.1 마이크로.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분의 VM 얼마요? VM이 200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1.256A가 나와요. 문제에서 보기의 형태가 순식값 형태죠. 그러면 전류의 순식값은 우리가 사인의 오메가 t인데 위상은 90도 빠르다고 했죠. I가 90도 앞선다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90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크기는 네, 이 앞에 오는 것은 뭐다? 최대값이 오는 거죠. 최대값이 옵니다. 그래서 I max, 그래서 최대값 전류를 그대로 쓰면 되죠. 실효값을 구하면 어떻게? 루트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8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1.256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 위상까지 고려해서 9번입니다. 임피던스가 15 플러스 J4 I가 5에 2 플러스 J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전압은 우리가 보이는 IR인 것처럼 교류 회로에서는 보이는 IZ입니다. IZ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계산기로 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I 5에 2 플러스 J 곱하기 얼마? 15 플러스 J4 그대로 두드리시면 돼요. 근데 계산기로 두드리실 때 주의하실 거는 계산기에서 우리가 J가 아니고 I로 두드려야 되죠. 그때 계산기로 두드린다고 하면 5 플러스 I 곱하기 15 플러스 4I I 40 안 돼요? 4I 이렇게 두드리셔야 됩니다. 4I 두드리면은 그대로 계산 될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봤거든요. 130 플러스 115I 이렇게 나와. 형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손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계산기가 이렇게 나왔다. 보기에서는 묶어놨죠. 10으로 묶든가 5로 묶든가 묶여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의 형태가 10으로 묶으면 안 되죠. 얘는 10으로 묶으면 13 플러스 11.5y인데 5로 묶으면 얼마예요? 5로 묶으면은 26 플러스 23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죠. 5에 26 플러스 j2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가 편하고 좋고 한데 마지막은 보기의 형태에 맞춰서 변화를 시키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9번에는 3번이고요. 10번입니다. 10번도 위상을 묻는 거죠. 그림 같은 예로서 이대로의 위상은 이 아이보다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지금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L이고 R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ER 그리고 같은 거죠. 맞죠? 같은 겁니다. 교재 그림과 동일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 아이는 입력 전압은 뭐요? VL과 VR의 값을 모두 갖고 있고 이대로는 VR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VR이 이렇게요. VR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VR 플러스 VR 플러스 VL인데 식으로 나타내면 이 아이는 뭐다? VR 플러스 J의 VL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VR 플러스 J VL이면 이 아이는 얘가 이 아이가 되죠. 맞죠? 이 아이. 이대로는 R에 걸리는 애는 VR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로는 VR만 있죠. 이게 이제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이제로보다 세타만큼 앞선다. 혹은 이제로가 이 아이보다 세타만큼 뒤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0번 문제에서는 이제로 위상은 이 아이보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로는 이 아이보다 세타만큼 뒤진다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11번 봅니다. 저항 65ohm과 유도 리액션스 85ohm이 코일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 200V의 전압이 인가할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림을 안 그려도 상관없죠. 근데 좀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풀려면 그림을 그리는 게 낫습니다. 한번 보세요. R과 L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R이 저항이 60ohm이고 오메가 1 XL이 80ohm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200V 전압은 의미 없죠. 네. 200V인데 묶고 있는 것은 위상차니까요. 위상차의 정의가 뭐다? 위상차 정의가 자 일어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전류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VR이고요. 이게 VL입니다. VL이면 이게 V니까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는 뭐다? VR과 VL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얘가 세타라고 하면은 세타는 VR분의 VL이 탄젠트니까 이 세타 값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아크 탄젠트의 VR분의 VL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예요? VR, VL이 주어지지 않고 R과 오메가 L이 주어졌죠. 그러면 이 공식 말고 아크 탄젠트 얼마? R분의 오메가 L의 공식으로 풀어도 된다. 그럼 얼마야? 아크 탄젠트에 R 얼마? R이 얘가 60, 얘가 80이면은 60분의 80 하면 53.13도입니다. 53.13도. 11번에는 답이 3번. 계속해서 12번입니다.
얘도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릴 수 있는 것 그리는 것이 최대한 정확하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R이 10이고 L인데 잘 보세요. R 값은 15옴이고 L이 0.045 헬리입니다. 옴이 아니고요. 얘는 0.045 헬리. L 값이에요. L 값. XL이 아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실효값 140V 의미 없죠? 주파수가 25옴입니다. 이게 전원이 인가되었는데 F가 25 헬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임피던스는 R의 직렬회로면 R 플러스 J의 XL인데 크기를 구할 때 얼마? R의 제곱 플러스 2파이 FL의 제곱이죠.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11번 문제에서는 XL 값 자체가 주어졌는데 12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L 값만 주어졌죠. XL 값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L 값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한다. 얼마? 루트 R은 10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XL은 오메가 L은 28 곱하기 주파수 25 L값 0.045 제곱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12.25 옴이 된다. 12번은 답이 3번입니다. 여기서 뭐 어려운 건 없지만은 XL이 아닌 L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XL을 따로 구해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볼게요. 13번. 8옴의 저항과 6옴의 용량 리액턴스 직렬혈의 용량 리액턴스는 X치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R의 직렬이면 임피던스가 뭐예요? R 플러스 JXL입니다. 플러스 JXL. RC 직렬혈로면 임피던스는 뭐다? C는 리액턴스 위상이 늦습니다. 그래서 R 마이너스 JXC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8옴의 저항과 6옴의 용량 리액턴스 직렬혈로를 했기 때문에 RC 직렬이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RL이냐 RC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대로 RC라고 하면은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저항이 8, 리액턴스가 6인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임피던스는 8 마이너스 j6이에요. 그리고 E는 전압 E는 28 마이너스 j4예요. 그러면 전류는 얼마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 이 부호가 다르면 달라집니다. 부호가 다르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호를 확실히 혼동되지 않도록 대입하셔야 되고, 그래서 8 마이너스 j6분의 28 마이너스 j4 계산기로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8 마이너스 6i분의 28 마이너스 4i. 나머지 계산기 그대로 두드리면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얼마? 2.48 플러스 j 의 1.36이 돼요. 예. RC열로니까 위상이 플러스가 되겠죠. 전류는 진상이니까, RC열은 진상이니까 플러스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3번에는 2번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부터 2장부터 계속 계산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본인이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손으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계산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손으로 하셔도 되고 계산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학을 잘 못한다 그러면 손으로 하시기 힘들다고 하시면 계산기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학을 잘 못하는데 계산기도 사용하기 싫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수학을 만약에 못해서 자신감 없으면 계산기가 도와주는 건데 그 계산기를 필수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들 손으로 해도 된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네, 그런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고, 만약 본인이 자신 없으면 무조건 계산기로 해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그렇게만 하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4번 문제요. 14번 보세요. 저항 R과 리액션 X가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 R분의 X가 루트 2분의 1일 때 이 회로의 역률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림 우리가 뭐 RX 직렬이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R이죠. 얘가 X입니다. 그리고 얘가 Z인데 R분의 X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R분의 X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은 길이가 R이 루트 2고 X가 1이라는 겁니다. 즉 얘가 이 길이가 루트 2고 이 길이가 루트 2고 이 길이가 1입니다. 1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이 길이는 Z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하면 루트 2의 제곱하면 2 1 루트 3이요. 루트 3.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됩니다. 묻고 있는 건 뭐예요? 역률은 뭐다? 코사인 세타입니다. 역률은 코사인 세타.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예분의 예죠. 얼마? 길이로 타면 비율을 하면 얘는 루트 3, 얘는 루트 2. 루트의 법칙에 의해서 루트 3번 루트 2는 하나의 루트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루트의 3분의 2. 그래서 14번에는 3번이 되고요. 15번. 얘도 역률을 묻습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일반적으로 Z분의 R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R의 직렬회로죠. 따라서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2파 FL의 제곱분의 R이 됩니다. 역률. Z분의 R인데 Z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계산하면 루트 50의 제곱 플러스 주파수가 50 곱하기 L이 200mHz죠. 그러면 0.2 헬리의 제곱 분의 저항 50. 네. 계산하시면 0.623m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를 하면은 62.3%가 됩니다. 15번에는 답이 3번 62.3. 16번 또 역률입니다. 역률 회로 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률에서는 이 전압이나 전류하고 상관없이 구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얘가 9고요. 얘가 15고요. 얘가 3입니다. 어떻게? 얘하고 얘는 무조건 뺀다. 15와 3이면 12가 되죠. 12. 그러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저항인데 임피던스는 얼마가 돼요? 9. 얘 합쳐서 12가 남죠. 루트의 9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입니다. 분의 저항은 9. 15분의 9가 돼요. 15분의 9 하면 0.6 해서 회로 역률은 0.6%로 묻지 않았으니까 0.6이 그대로 답이 됩니다. 정연파
결혼 E는 E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인간의 RLC 직렬회로해서 오메가 L이 오메가 C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XL이 XC보다 더 큰 거죠. 그러면 L의 영향이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지상 전류가 됩니다. 지상 전류. 즉 전압이 앞선다. 전류가 뒤진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전류 위상은 전압보다 어떻게 되는가? 일단 L의 영향이 더 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뒤진다가 됩니다. 세타는 얼마냐? 원래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인데 X는 어떻게 돼? X는 RLC에서 X는 XL-XC. XL은 오메가 L, X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아크탄젠트 R분의 X 대신 얼마?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만큼 뭐다? L의 영향이 크니까 전류가 뒤진다. 이렇게 돼요. 17번에는 2번입니다. 17번에 2번. 계속해서 18번 봅니다. 18번. 드디어 병렬회로로 가요. 병렬회로. 그린거트 회로의 전원에 흘러들어오는 전류 I암페어는 얼마냐? L입니다. 교류를 가했는데 뭐 다른 값은 없어요. IR이 5A고요. IL이 12A입니다. 그러면 흘러들어오는 전류 I는 얘요, 얘. 얘가 I암페어죠. 그대로 I암페어. 들어가는 I암페어가 됩니다. 그러면 병렬에서 I는 얼마요? RL 병렬에서 어떻게? I 마이너스 IR 마이너스 J IL이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IR은 5 마이너스 J의 IR은 10이죠. 근데 보기가 복소수 형태, 즉 방향까지 고려된 것이 아니고 크기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돼요? 5의 10이니까 얼마?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12의 제곱해도 돼요. 마이너스 12의 제곱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13이 됩니다. 18번의 답은 3번 13A. 근데 제가 자주 나오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뭐 R, X, Z 뭐 이런 경우에 전류도 마찬가지고요. 3이고 4면은 5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하면 5의 제곱이 나옵니다. 3, 4, 5. 아니 배선해 주시면 돼요. 6, 3, 6, 9, 12, 15 뭐 이렇게 가요. 이런 거 자주 나와요. 4, 2, 8, 4, 3, 12, 16, 20 이렇게 가죠. 5, 2, 10, 15, 20, 25 이렇게 갑니다. 즉 하나가 3이면 하나가 3이고 하나가 4면 임피던스 전체는 5가 됩니다. 6이고 8이면 10이 돼요. 9고 10이면 15가 됩니다. 9, 10이면 15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 잘 나오는 게 얘예요. 5에 10이면 13입니다.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하면 13이 나옵니다. 이런 건 정리 한번 해놓으셨다가 사용하시면 유용해요. 네, 자주 사용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19번. 그린거트 회로에서 입력 전압의 실호치가 12V일 때 정연파일 때 전전류 I암페어는 얼마냐? R의 병렬 회로죠. 예. 이런 거 같이 값만 잡으시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12의 0도의 전압이 인가됐을 때 얘가 4ohm이고요. 얘가
3옴입니다. 3옴. 그러면 전압이니까 여기 12V 가해지면 여기도 12, 여기도 12죠. 그러면 4분의 12 하면은 3A. 이렇게 3A 흐르죠. 여기에도 그대로 12V 가해지죠. 12V가 여기도 12, 여기도 12. 12하면 얼마? 4A가 인가됩니다. 여기 3A, 4A인데 중요한 거. 전체 전류는 3 플러스 4A인데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위상이 없으니까 그대로 3입니다. 근데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J가 들어가죠. J4인데 어떻게 해요? L은 지상 전류죠. 지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상이에요, 지상. 지상이라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진상은 플러스예요. L은 지상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J차가 갑니다. 이것만 갖고도 다 맞췄죠? 풀었죠? L에 흐르는 전류는 지상 전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J차가 됩니다. 병렬 회로에서. 그래서 19번에는 1번 3 마이너스 J4.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3옴과 용량 중에서 오메가 C는 분의 1은 4옴 코네드가 병렬 연결된 회로에 100V의 교류가 민가할 때 임피던스는 얼마냐 합니다. 전압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 RC 병렬인데 19번 같은 경우는 보기의 형태가 어떻게? 19번에서는 복소수 형태로 보기에 나와 있죠. 만약에 보기에 5로 되어 있으면 3-J4 계산하면 크기가 5죠. 5로 되어 있으면 이 5를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보기의 형태가 복소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소수 형태를 풀이하는 겁니다. 20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20번 같은 경우는 크기만 나와 있죠. 그래서 크기만 구하면 됩니다. R의 병렬 회로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얼마냐? 묶고 있는 합성 임피던스 얼마? R의 제곱 R 플러스 XC분의 R 곱하기 XC하고 뭐? 분모의 제곱 루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루트에 R 얼마? 3의 제곱.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4제곱 분의 3 곱하기 4입니다. 그러면 3, 4 앞에서 뭐라고 했죠? 3, 4면 5죠. 5분의 3, 4, 12 2.45옴이 됩니다. 20번에는 답이 4번 2.45옴. 21번입니다. 저항과 코넷의 병렬에 접속한 회로에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되겠죠. R과 C를 병렬에 접속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수치는 얼마 안 가르쳤죠. 직류 100V를 가하면 5A가 흐른다는 것이 전체 전류가 5A예요. 그러면 직류 100V를 가했을 때 5A 흐르면은 전체 임피던스가 20이죠. 20인데 중요한 거. XC는 직류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픈. 개방된 거라 그랬죠. 저항이 무한대다. 콘덴서는 직류를 인가했을 때 주파수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무한대다. 즉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직류를 인가했을 때는 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밖에 없는 회로예요. 저항밖에 없는 회로에 100V 가서 20A 흐르면 이 저항값은 20옴입니다. 20옴이고 이 값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 300V를 가해요. 교류 300V를 가하면 C값 살아있죠. 교류를 가할 때 C값 살아있습니다. 25A 흘러요. 이때 25A 흘러요.
그럼 리액턴스 얼마냐 묻는데 보세요. 병렬이니까 이렇게 전원에서 인간 300V가 여기도 300, 여기도 300이에요. 맞죠? 그러면 저항에도 300V가 인가되면 300V 인가되면 20분의 300은 여기 얼마? 15A가 흐른다는 겁니다. 저항에 15A 흘러요. 그럼 전체 전류는 25A입니다. 그럼 여기 몇 A 흐를까요? 앞에 됐죠? 3, 4, 5, 6, 9, 12, 15. 그 다음에 여기 얼마? 8, 12, 16, 20, 10, 15, 20, 25. 즉 하나가 15고요. 전체가 25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20A 그럽니다. 여기 흐른 전류는 20A. 즉 XC가 얼마란 거예요? 300V. 즉 XC분의 300을 가해졌을 때 20A 그러니까 이 XC는 얼마가 된다? 20분의 300 하면 15ohm이 되겠죠. 그래서 21번에는 답이 4번 15ohm이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5의 제곱 플러스 얘를 몰라요. 20A 모릅니다. 얼마? IC의 제곱 해서 루트 씌운 것이 25다. 맞죠? 15와 IC를 모를 때 15의 제곱 플러스 IC의 제곱해서 루트 씌운 것이 25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요? 양변을 제곱하면 15의 제곱 플러스 IC의 제곱하면 제곱하면 루트 바꿔지고 얘는 2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IC의 제곱은 얘가 넘어가니까 25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이 되고요. IC는 루트 씌워서 25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하면 20이 나올 겁니다. 귀찮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많이 풀이하시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잘 보시고요.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